황혼의 사랑. 강아지가 맺어준 늦은 인연. 일부 외로운 일상들. 74세 호라비 영호의 하루. 과연 이대로 끝인가? 황혼의 사랑 일부입니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74세 김영호,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 하지만 오늘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영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어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5층. 아침 6시를 알리는 알람 소리가 무정하게 울렸다. 김영호는 기계적으로 손을 뻗어 알람을 껐다. 침대 옆자리는 3년 전부터 계속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는 아내 순자가 마지막까지 읽으려 했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82년생 김지영. 아내가 요즘 젊은 여자들 마음을 알고 싶다며 읽기 시작했던 책이었다. 또 6시구나. 영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라디오를 켰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하지만 영호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활기찬 하루라니, 그런 말이 자신과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퇴직한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그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견뎌야 할 시간의 연속이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았던 시절이 지금은 꿈처럼 느껴졌다. 그때는 수업 준비하고 시험 문제 만들고 학부모 상담하느라 시간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았다. 냉장고 문을 열자 며칠 전에 만든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한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았다. 김치, 반찬. 또 혼자 먹기엔 너무 많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많이 해놔야 며칠은 편하지라며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에는 우리 둘이서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 같다. 순자와의 47년 결혼 생활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벽한 호흡을 맞춰 나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순자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녁에 퇴근하면 오늘 어떠셨어요? 라며 반겨주었다. 그런 일상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같은 시각 마포구의 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꽃집 선희화원에서는 박선희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7살 말티즈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맞이했다. 복실아, 일어났니? 엄마랑 같이 장 보러 갈까? 복실이는 왈왈 하고 대답하듯 짖었다. 5년 전 남편 윤식을 잃고 난 후 복실이만이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대화 상대였다. 처음에는 강아지와 대화하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적어도 복실이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판단하지 않았다. 윤식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오겠습니다라며 꽃집으로 출근했는데 점심시간에 쓰러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부인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 5시 선희는 복실이와 함께 새벽 시장으로 향했다. 꽃집을 운영하는 그녀에게 새벽 시장은 생명줄과 같은 곳이었다. 싱싱한 꽃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사장님, 오늘 국화 상태 어떤가요? 꽃도매상 사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선희 사장님, 오늘 것들 정말 싱싱해요. 그런데 요즘 장사는 좀 어떠세요? 선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뭐,
그럭저럭이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요즘 꽃집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꽃을 주문했고, 동네 사람들도 예전만큼 자주 꽃을 사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경조사도 줄어들어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 꽃집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남편 윤식과 함께 30년을 일군 곳이었다. 윤식이 꽃 파는 여자가 제일 예쁘다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이곳에는 그들의 추억이 한 송이 한 송이 피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호는 평소처럼 집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할머니 집밥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식당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주 찾게 된 곳이었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만 주세요. 선생님,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가족분들은? 식당 사장의 말에 영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다들 바쁘죠, 뭐. 젊은 사람들 일이 많잖아요. 딸 지혜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3교대 근무로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받는 것도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었다. 지혜 나름대로는 아버지를 챙기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서툴렀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 챙겼기 때문에 지혜는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많지 않았다. 아버지, 뭔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혜는 늘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영호가 필요한 것은 누군가와의 따뜻한 대화였다. 그런 건 전화로 주문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영호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았다. 온통 정치 이야기와 경제 이야기뿐이었다. 예전에는 그런 뉴스들이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은퇴 후의 삶은 사회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간 꽃집에서 선희는 복실이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다. 정확히는 복실이가 사료를 먹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은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다. 복실아, 너는 참 좋겠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면 되고 심심하면 놀아달라고 하면 되고. 복실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끙끙 소리를 냈다. 맞아, 엄마가 이상하지. 강아지한테 하소연하고. 선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5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때는 윤식이 있었고 가게도 번창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 아들 민수도 자주 들렀고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꽃집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윤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민수는 회계사로 바쁘게 일하느라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보기도 어려웠다.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서먹한 사이였다. 오후가 되자 영호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오래된 영화가 나오고 있었다.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였다.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보며 영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25살의 초등학교 교사였고 자신은 28살의 중학교 교사였다. 선을 보고 만났지만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 같아요. 아내가 첫 만남에서 했던 말이었다. 그 말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다. 그렇다 자신도 한때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따뜻함이 사라진 것 같았다.
아내를 잃은 후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선희는 꽃집 정리를 시작했다. 오늘 하루도 손님이 많지 않았다. 몇 송이의 장미와 국화를 팔았을 뿐이었다. 그래도 복실이가 있어 외롭지는 않았다. 복실아, 오늘도 수고했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이런 복실이의 반응이 선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견딜 힘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공원 옆을 지나갔다. 서강공원이었다. 예전에는 윤식과 함께 자주 산책했던 곳이었다. 요즘은 복실이와 가끔 산책을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칠 뿐이었다. 공원에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연인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 그리고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영호도 저녁 식사 후 집 근처를 산책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온 것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를 한 바퀴 돌고 나니 서강공원이 보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 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이 아름다웠지만 혼자 보는 석양은 왠지 쓸쓸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오늘 석양 참 예쁘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름다움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동물보호소에서 본 광고였다.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반려동물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런 문구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개털 알레르기 있다며 반대했었다. 사실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내는 동물을 키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동물까지 돌보기 힘들어라는 게 아내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혼자 지내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그 소리들은 일방적이었다. 대화가 필요했다. 비록 동물과의 대화일지라도. 영호는 결심했다. 내일 동물보호소에 가보기로. 혹시 자신과 맞는 반려동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호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는 느낌이었다. 외로운 일상을 보내던 영호, 마침내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물보호소에서 그를 기다리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까요? 그리고 선희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2부에서는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2부 운명의 만남. 74세 영호가 동물보호소에서 만난 운명의 친구. 그리고 황혼의 사랑 2부입니다. 1부에서 중요한 결심을 한 영호. 오늘 동물보호소에서 만난 특별한 친구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펼쳐지는 운명적인 만남까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튿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목적이 생긴 하루였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마포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울동물복지센터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과연 자신에게 맞는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을까? 동물보호소에 들어서니 여러 종류의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이상하게 그 소리가 활기차게 느껴졌다. 집에서 들어본 적 없는 생명력 넘치는 소리였다.
이곳에는 각각의 사연을 가진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입양을 원하시나요? 젊은 여성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 괜찮을까요? 전혀 문제 없으세요.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동물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입양하신 동물들이 더 행복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 개들을 보았다. 크고 작은 다양한 개들이 있었다. 활발한 개들도 있었고 조용한 개들도 있었다. 하지만 영호의 눈에 유독 띄는 개가 있었다. 중간 크기의 믹스견으로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진 개였다. 다른 개들과는 달리 조용히 앉아서 영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개의 눈에는 뭔가 슬픈 기운이 있었다. 마치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간직한 것 같았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영호가 물었다. 아, 뭉치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해요. 원래 주인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서 맡기고 간 건데 2살이고 정말 순해요. 뭉치라는 이름도 정겨웠다. 영호가 손을 내밀자 뭉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을 냄새 맡았다. 그리고 작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 순간 영호는 느꼈다. 이 개와 자신 사이에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뭉치는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나요? 내 성격이 온순해서 다른 동물들과도 잘 지내요. 다만 처음에는 새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영호는 뭉치와 눈을 마주쳤다. 뭉치의 눈에는 슬픔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영호는 솔직하게 걱정을 털어놓았다. 오히려 좋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더 잘 돌봐주실 거예요. 뭉치는 산책을 좋아하고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영호는 마음을 정했다. 이게 뭉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뭉치야, 우리 집에 갈래? 뭉치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더 크게 흔들었다. 그리고 영호의 손을 살짝 핥았다. 그 따뜻한 감촉에 영호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입양 절차를 밟는 동안 직원은 뭉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예방접종은 모두 완료되었고 건강 상태도 양호했다. 다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라 불안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뭉치는 캐리어 안에서 조용히 있었다. 가끔 영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뭉치를 캐리어에서 꺼내주자 뭉치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 같았다. 뭉치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영호의 다정한 목소리에 뭉치가 반응했다. 영호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조용히 있었다. 오랜만에 집안에 영호가 아닌 다른 생명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뭉치가 침실 입구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따뜻했다. 며칠 후 영호는 뭉치와 함께 첫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뭉치도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았다.
집 안에서는 편안해했고 영호가 부르면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목적지는 서강공원이었다. 뭉치야, 산책 나갈까? 산책이라는 단어에 뭉치의 귀가 쫑긋 섰다. 꼬리를 흔들며 현관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목줄을 채우고 밖으로 나가니 뭉치는 신이 났다. 새로운 냄새들, 새로운 소리들이 가득한 바깥 세상이 흥미로운 모양이었다. 서강공원에 도착하니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공원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산책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보였다. 뭉치는 처음 보는 환경에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킁킁거렸다. 천천히 천천히. 아저씨가 오래 안 걸어서 숨이 차네. 영호는 뭉치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뭉치는 이곳저곳을 냄새 맡으며 신기해했다. 새로운 냄새들이 가득한 흥미로운 공간인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뭉치가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다. 목줄을 잡고 있던 영호는 깜짝 놀라며 뒤따라갔다. 뭉치야, 어디 가니? 뭉치는 벤치 근처에서 다른 강아지와 함께 있던 한 여성에게 달려갔다. 영호는 헉헉거리며 뛰어가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적응을 못해서. 영호는 숨을 헐떡이며 사과했다. 어머, 괜찮아요. 복실이랑 인사하고 싶었나 봐요. 그 여성은 선이었다. 복실이라는 작은 말티즈와 함께 공원에 나온 참이었다. 영호는 뭉치를 안으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뭉치야, 갑자기 뛰어가면 안 돼. 복실이요? 네, 복실이에요. 7살이거든요. 할머니지만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나 봐요. 선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뭉치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저희 뭉치는 2살이에요. 아직 아기죠. 그렇구나. 어쩐지 복실이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두 강아지는 서로 냄새를 맡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뭉치의 꼬리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복실이도 거부감 없이 뭉치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복실이가 다른 강아지들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데 뭉치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뭉치도 처음 보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신기해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게 되었다. 강아지들은 두 사람 발치에서 계속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처음 강아지 키우세요? 선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개털 알레르기 있다고 못 키우게 했는데. 영호는 말을 하다가 멈췄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되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러셨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아, 죄송해요. 처음 만난 분한테 이런 얘기를. 선생님은 오래 키우신 것 같은데? 복실이를 데려온 지 5년 됐어요. 그때는 정말 혼자 있기 너무 힘들어서. 선희의 목소리에도 비슷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혼자가 된 후에 그 막막함, 그 외로움을 서로 이해할 수 있었다. 영호는 공감하며 말했다. 그랬겠어요. 저도 요즘 뭉치 덕분에 집안이 좀 시끄러워졌어요. 좋은 의미로요. 정말 그래요. 복실이가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밖에 나올 일도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강아지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일상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소소한 고민들까지. 이상하게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편안했다. 영호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35년 동안요. 선희 씨는 꽃집을 해요.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혼자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상황, 그 외로움을 반려동물로 달래고 있다는 공통점. 그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복실이가 공원 한쪽의 작은 개울가로 가서 앞발을 물에 담그기 시작한 것이다. 복실아, 거기서 뭐하니? 뭉치도. 얘들이 뭘 하는 거죠? 뭉치도 복실이를 따라 개울가에 가서 발을 물에 담그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행동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따라 하고 있었다. 선희가 웃으며 설명했다. 복실이가 발 씻는 거예요. 더울 때마다 저러거든요. 뭉치도 따라하네요. 처음 보는 건데. 영호는 감탄했다. 뭉치가 복실이의 행동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모습이 신기했다. 강아지들은 서로 배우나 봐요. 사람보다 더 빨리 친해지고. 영호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런가요? 사람들도 배울 점이 있겠네요. 선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듯 미소 지었다. 강아지들처럼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1시간 정도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뭉치도 복실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도요. 복실이가 이렇게 다른 강아지랑 친해하는 걸 처음 봐요. 그럼 또 언제 만날까요? 영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선희가 대답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나와요. 복실이 산책 시간이거든요. 그럼 저희도 내일 이 시간에 나올게요. 이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마무리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호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이었다. 뭉치도 복실이를 만난 것이 즐거웠는지 평소보다 활기차게 걸었다. 그날 밤 영호는 뭉치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뭉치야, 복실이 좋아? 뭉치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우연히 만난 두 사람과 두 마리의 강아지. 내일 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과연 이 만남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3부에서는 두 사람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는 따뜻한 순간들과 함께 예상치 못한 로맨틱한 상황까지 펼쳐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부 가까워지는 마음. 매일 만나게 된 영호와 선희. 그런데 갑작스런 비가. 황혼의 사랑 3부. 공원에서 매일 만나게 된 영호와 선희. 우정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특별해지는데요. 오늘은 영호가 선희의 꽃집을 직접 방문하고 마지막에는 감동적인 고백까지. 심쿵주의보입니다. 약속대로 다음 날 오후 3시 영호는 뭉치와 함께 서강공원에 나왔다. 선희와 복실이는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약속 지키러 왔어요. 저희도 복실이가 계속 이쪽만 쳐다보더라고요. 뭉치 기다렸나 봐요. 뭉치와 복실이는 다시 만나자마자 반가워했다. 어제보다 더 친숙해진 모습이었다. 강아지들은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맞아요.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고 싫으면 피하고. 참 솔직해요.
이틀째 만남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편안해졌다. 어제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고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났다. 영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고 선희는 꽃집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오후 3시 공원 만남이 일상이 되었다. 영호는 아침에 일어나면 뭉치에게 오늘 복실이 만나러 갈까? 라고 물어보곤 했다. 뭉치는 복실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다. 오후가 되면 복실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복실아, 뭉치 만나러 갈 시간이야 라고 말하면 복실이는 기쁜 듯이 뛰어다녔다. 일주일 후 영호는 큰 결심을 했다. 선희의 꽃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다. 공원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선희 화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선희가 마포구에서 꽃집을 한다고 했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주소를 찾을 수 있었다. 꽃집 앞에 선이 긴장이 되었다. 과연 선희가 반가워할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딸랑딸랑 마이너스 문에 달린 벨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어머, 뭉치 아빠. 어떻게 여기까지? 선희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뭉치도 함께 왔는지 확인하며 기뻐했다. 꽃을 좀 사려고. 집에 두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요?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솔직히 잘 몰라요. 아내가 늘 해주던 일이어서. 영호의 솔직한 고백에 선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국화는 어떠세요? 오래가고 향도 은은해서 좋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키우기에도 어렵지 않고요. 선희는 노란 국화 몇 송이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다. 이 꽃들은 물만 갈아주시면 2주는 충분히 갈 거예요. 선희는 영호에게 차 한 잔을 권했다. 차 한 잔하고 가세요. 복실이도 뭉치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요. 영호는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선희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 차는 남편이 좋아하던 건데 요즘 혼자 마시기엔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커피만 마셨는데 이 차 정말 향이 좋네요. 국화차예요. 눈에도 좋다고 하고 나이 들면 이런 것도 챙겨야 한다면서 늘 끓여주곤 했어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그리우시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선희가 대답했다. 그럼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워하면서도 웃을 수 있어요. 좋은 추억들이니까. 영호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저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아내 생각만 하면 너무 슬펐는데 지금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으니까.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 오후 3시 공원에서 만나게 되었다. 강아지들도 서로를 기다리게 되었고 두 사람의 마음도 점점 가까워졌다. 뭉치가 복실이만 보면 꼬리를 저어요. 복실이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뭉치가 안 나타나니까 계속 공원 입구만 쳐다보더라고요. 신기해요. 동물들이 더 솔직한가 봐요. 마음을 숨기지 않잖아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그때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희 씨,
저도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선희의 마음이 조금 떨렸다. 어떻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뭉치한테 오늘 복실이 만나러 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선희도 웃으며 대답했다. 복실이도 비슷해요. 산책 시간 되면 문 앞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 복실이보다는 선희 씨를 만나는 걸. 영호의 솔직한 고백에 선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렸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비가. 어머, 일기예보에는 맑다고 했는데. 영호는 우산 하나밖에 없었지만 선희와 함께 썼다. 우산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선희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럼. 잠깐만요. 빗소리와 함께 우산 아래에서 걷는 두 사람. 좀 좁죠? 괜찮아요. 강아지들은 어떡하죠? 개들은 비 맞는 거 좋아하나 봐요. 신나게 뛰어다니네요. 복실이와 뭉치는 정말로 비를 맞으며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우리만 조심스럽네요. 우산을 함께 쓰며 걷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꼈다. 선희의 어깨에 닿는 영호의 팔, 영호에게 전해지는 선희의 따뜻한 체온. 젊은 시절과는 다른 성숙한 설렘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영호가 말했다. 선희 씨, 이상해요. 선희가 긴장하며 물었다. 뭐가요? 이 나이에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게. 선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흘렀다. 우산 하나를 나누어 쓰며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비가 그친 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젖은 강아지들을 말려주었다. 뭉치야,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복실이도 엄마가 말려줄게. 그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느껴졌다. 영호 씨.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우산 빌려주셔서. 저야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호는 선희에게 말했다. 선희 씨,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말에는 단순한 산책 약속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하지만 이들 앞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자녀들의 강력한 반대로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이들의 늦은 사랑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이 더욱 기대되시죠? 4부 갈등과 시련. 자녀들의 강력한 반대. 황혼 로맨스의 최대 위기, 황혼의 사랑. 4부. 서로 마음을 확인한 영호와 선희.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자녀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감동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선희의 아들 민수 45가 갑작스럽게 꽃집을 찾았다. 회계사인 그는 어머니를 걱정하지만 평소 바쁜 일정으로 자주 들르지 못했다. 마침 영호가 꽃집에 있었다.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참이었다.
어머니 안 계세요? 어.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당황했다. 꽃집 안쪽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에게는 충격이었다. 민수야, 왜 갑자기? 선희도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다. 평소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오기 힘들어하던 아들이 예고 없이 나타난 것이었다. 어머니, 이분은? 민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자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니. 영호는 어색하게 일어나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네. 민수입니다. 민수의 대답은 냉담했다. 선희는 당황하며 설명했다. 민수야, 영호 씨는 우리 복실이랑 친한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야. 아, 그렇군요. 민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머니의 설명이 진실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영호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자리를 뜨기로 했다. 그럼 저는 이만.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희는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호가 나간 후 민수는 어머니를 다그쳤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과 어떤 사이세요? 선희는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그냥 친구지. 어머니, 그 나이에 남자친구 사귀시는 거 아니죠? 선희는 화가 났다.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 많다잖아요. 돈이나 재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민수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 말이 선희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다. 너는 엄마가 그렇게 바보같이 보이니? 선희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께서 외로우시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적이라고.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가 누군가와 친해지는 게 그렇게 이상해.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 어머니, 너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다야. 그런데 매일 나와 이야기하고 복실이까지 좋아해주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해.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다. 자신이 어머니의 외로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외로우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한편 영호의 딸 지혜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밝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다. 뭉치 덕분에 공원도 나가고. 그리고 공원에서 친구도 생겼어. 영호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친구요? 지혜는 관심을 보였다. 아버지가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좋은 신호였다. 강아지 키우는 할머니야. 영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요? 아버지. 지혜의 목소리가 갑자기 경계하는 톤으로 바뀌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사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다. 아니에요. 다만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뭘 조심해야 하는데? 영호는 딸의 반응이 의외였다.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들이 많아요. 특히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영호는 딸의 말에 기분이 상했다. 지혜야, 아빠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 보이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외로우시니까 그런 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혜야, 아빠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야.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해. 영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혜 역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표현이 영호에게는 불쾌했다. 아빠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를 의심받아야 하니? 자녀들의 반대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러워졌다. 매일 만나던 공원에서도 어색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며칠 후 공원에서 마주쳤을 때의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영호의 인사도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다. 네. 안녕하세요. 선희 역시 어색해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뭉치 건강하죠? 네. 복실이도요?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강아지들은 여전히 서로 반가워했지만 주인들의 어색함을 눈치챈 듯 평소보다 조용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많았지만 자녀들의 반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럼 저는 이만. 선희가 먼저 자리를 뜨려 했다. 네. 영호도 아쉽게 대답할 뿐이었다. 각자의 집에서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선희는 복실이에게 말했다. 복실아, 엄마가 이상하니? 이 나이에 설레는 게 아들 말이 맞나? 괜한 망상이었나? 복실이는 걱정스럽게 선희를 바라보며 끙끙 소리를 냈다. 선희는 눈시울을 적시며 계속 말했다. 민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착각한 걸 수도 있고, 영호 씨도 그냥 친절한 분일 뿐일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호와 함께 있을 때의 그 편안함, 그 따뜻함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우산을 함께 썼을 때의 그 떨림, 차를 마시며 나눈 깊은 대화들. 영호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뭉치야. 아저씨가 욕심이 과했나? 영호는 뭉치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했다. 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게 죄인가? 지혜 말이 맞는 걸까? 아저씨가 외로워서 괜한 착각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영호도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다. 선희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따뜻함, 그 편안함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진실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우울해졌다. 뭉치와 복실이도 주인들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조용했다. 공원에 나가자는 신호를 보내도 두 사람 모두 망설였다.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 최근 들어 어머니가 예전보다 침울해 보였다. 전화를 걸어도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다. 며느리도 어머님이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그 대답에는 이전의 밝음이 없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던 민수는 문득 깨달았다.
혹시 내가 어머니를 더 외롭게 만든 건 아닐까? 동료가 말했다. 요즘 어르신들 재혼하시는 분들 많아. 서로 의지하며 사시는 것도 좋은 일 아니야? 지혜도 병원에서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 70대 환자가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병원에 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생각했다. 자녀들은 각자 고민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지만 오히려 부모님을 더 외롭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로 부모님의 행복을 원한다면 그 행복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닐까? 민수는 아내와 상의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어머님이 행복해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아내의 말에 민수는 자신의 편견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동료 간호사에게 상황을 털어놓자 내 아버지 인생이잖아. 행복하시면 되는 거지 뭐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 말이 지혜의 마음을 흔들었다. 자녀들의 반대로 멀어진 두 사람. 과연 이대로 끝일까요? 오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두 사람을 다시 가깝게 만들고 자녀들의 마음도 변화시키는데,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는 감동의 결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부 진정한 마음의 만남. 뭉치의 사고가 바꾼 모든 것. 감동의 결말 황혼의 사랑 오부 완결. 멀어진 두 사람 하지만 뭉치에게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느 날 뭉치에게 사고가 일어났다. 영호가 혼자 뭉치와 산책을 나갔는데 공원에서 다른 개와 놀던 뭉치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간 것이다. 다행히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큰 사고는 피했지만 뭉치는 다리를 다쳤다. 영호는 급히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손에 뭉치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동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뭉치야, 괜찮아. 아저씨가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영호는 깨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와 걱정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선생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다만 며칠 안정을 취해야 해요. 수의사의 말에 영호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뭉치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쓸쓸했다. 집으로 돌아와 뭉치를 돌보는 동안 영호는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뭉치가 아플 때 누군가와 그 걱정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라면 뭉치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 것이다. 뭉치야, 무서웠지? 아저씨도 무서웠어. 뭉치는 영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영호는 놀라며 문을 열었다. 선희 씨. 선희가 걱정스런 얼굴로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뭉치가 다쳤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영호는 감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희가 찾아와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공원에서 다른 강아지 주인한테 들었어요. 복실이도 계속 뭉치 찾더라고요. 며칠째 공원에 안 나오니까 걱정했어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호의 목이 메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선희는 뭉치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뭉치야, 아프지? 복실이가 많이 걱정했어. 뭉치는 선희를 보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아픈 중에도 선희를 알아보는 모습이었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영호 씨, 우리 이상해요. 선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뭐가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들 눈치 보느라 서로 피하고 마치 잘못된 일 하는 것처럼. 선희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담겨 있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우리도 사람이고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희의 솔직한 고백에 영호는 마음을 열었다. 선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선희 씨는 어떤 하루를 보내실까 생각해요. 선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요. 아침에 눈 뜨면 영호 씨 생각부터 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뭉치는 건강할까. 그런 생각들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줘요. 정말요? 영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우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은 건 아니잖아요. 선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럼 우리 당당하게 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영호가 선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네, 그래요. 선희도 영호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변화가 일어났다. 민수가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선희는 놀랐다. 갑자기 왜? 어머니가 웃으시는 걸 오랫동안 못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목소리가 밝아지셨었는데 제가 그걸 망친 것 같아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민수야. 선희가 감동하며 말했다. 어머니 인생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민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어머니를 그렇게 밝게 만들어주시는 걸 보니까요. 다음에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행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혜도 아버지에게 같은 말을 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혜야, 아버지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어요. 저희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분과 함께 계실 때가 제일 밝아 보이세요. 목소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지혜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더 외롭게 만들 권리는 없잖아요. 자녀들의 이해를 얻은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하게, 더욱 자연스럽게. 영호는 선희의 꽃집을 찾아가 큰 꽃다발을 샀다. 선희 씨, 이 꽃 받아주세요. 영호가 꽃다발을 내밀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선희는 기뻐하며 놀랐다. 당신한테 주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꽃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영호의 고백에 선희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런. 울면 안 되는데. 울어도 돼요. 행복해서 우는 거잖아요. 영호가 다정하게 말했다. 1년 후 서강공원.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에 만난다. 이제는 더욱 자연스럽게, 더욱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공원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보기 좋다며 미소 짓는다. 영호 씨, 뭉치 많이 컸네요. 복실이도 더 활발해졌어요. 친구가 있어서 그런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다. 영호가 선희의 손을 잡았다. 선희 씨, 고마워요. 뭘요? 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저야말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복실이와 뭉치가 함께 짖으며 뛰어다녔다. 얘들아, 우리도 행복해.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보다 더 깊고 따뜻했다. 살아온 세월만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진실했다. 황혼의 사랑,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만큼은 언제나 20살이다. 황혼의 사랑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영호와 선희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젊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